안녕하세요. 이탈 건조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교시 5번 문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5번 문제는요,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절연 계급,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절연 협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물어본 사항만 적어주시면 돼요. 벌써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절연 계급하고 비일값, 기준 충격 절연 강도에서 물어봤는데 이것만 딱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내가 더 기술하고 싶다, 조금 더 차별화된 어떤 답안지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절연 협조와 관련된 어떤 사례들, 적용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 주시면 점수가 높게 나올 겁니다. 그 정도만 쓰신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페이지 반에서 두 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분량이 작은 게 아닙니다. 1교시는 10문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쓸 게 많다고 하더라도 20분, 30분 걸려서 1시간을 기술하시면 안 됩니다. 한 8분에서 9분 안에 쓸 수 있는 분량만큼 내가 손이 좀 빨라서 8분 안에 3페이지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 3페이지를 쓰시면 되고요. 내가 좀 손이 느리다고 하면 한 페이지 정도만 쓰셔도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거까지 관련된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절연 협조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제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3시간, 4시간, 10시간을 강의한다고 해도 다 만족을 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된 어떤 그 해당 내용들, 절연 협조라든지, 절연 협조와 관련된 이상전압, 그 다음에 피레기 제한전압, 그 다음에 상형주파 이상전압,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은 기본서에서 제가 강의를 상세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해설하기에 앞서서 항상 기출문제 자료를 좀 봐야 되겠죠. 이번에 출제가 된 문제가 절연 계급과 기준 충격 절연 강도에 대한 부분이죠.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절연 협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절연 협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로 이제 묶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내용을 좀 일부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두세 개를 엮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절연 협조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 절연 협조 안에 절연 계급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 피레기의 제한 전압도 들어가 있고, 상형주파 이상 전압도 들어가 있고, 뇌서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연도 문제를 보셨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건 예측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하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절연 계급하고 비일값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답안지도 1번 절연 계급, 2번 비일,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이렇게 답안지를 쓰시면 되고, 거기에 추가적인 내용을 더 쓰시고 싶다라고 하면 물어본 내용 외적으로 이제 그 밑으로 이제 항목을 더 넣어서 절연 협조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절연 계급이란 뭐냐면요, 굉장히 단순한 개념인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통의 어떤 그 공칭 전압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송전선로의 기관 공칭 전압은요, 765kV, 345, 154로 되어 있습니다. 송전 전압은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전압을요, 얘를 이제 공칭 전압이라고 하는데, 이 전압을 가지고 어떤 그 절연의 계급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공칭 전압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여기에 1.1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좀 보면요. 절연 계급이란 전력용 기기 및 공작물의 절연 강도의 계급을 말한다. 이 절연 강도의 계급을 가지고 우리가 빌값을 정해놨습니다.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정해놨고, 이 절연 계급을 표기를 해야 된다고 하나요? 예를 들어서 154kV급의 154kV급에서는 절연 계급이 154를 1.1로 나누게 되면 얘가 이제 140이라는 절연 계급이 나오거든요. 얘를 140호라고 합니다. 140호에 A라는 이 알파벳을 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40호에 B라는 알파벳을 붙일 수도 있는데, 이 A라는 건 뭐냐면 표준 절연입니다.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절연 계급에 해당되는 빌값이 750kV라는 값으로 정해져 있는데, 요건 뭐냐면 충격파, 표준 충격파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라는 이러한 모양새를 가진 표준파형으로 750kV의 이 높은 전압을 가했을 때 이 기기가 견딜 수 있는 절연 강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절연 계급이라는 게. 자, 그런데 공칭 전압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얘를 1.1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한다. 자, 이것을 절연 계급이라고 하고요. 절연 계급에 140호 A가 있고 140호 B라는 값이 있습니다. B라는 값은 뭐냐면 이 변압기인데
140V인데 B라는 것은 750에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 650kV로 요거보다 견딜 수 있는 요 전압의 100kV 정도 좀 작아요. 그래서 얘를 저감 절연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전압이 작아지느냐? 절연체의 두께가 얇아졌기 때문에. 그건 뭐냐? 비용을 절감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절연체의 어떤 그런 절연 강도를 좀 저감을 하고, 이렇게 저감하기 위해서는 이 변압기에 가해진 전압이 750kV가 가해지면 안 되겠죠. 이거보다 낮은 전압으로 떨어지게끔, 예를 들어서 뭐 490kV 정도로 이렇게 낮게 해서 얘하고 얘 사이 한 20% 정도 이 전압의 여유가 있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낮춰주면 이 절연 계급을 빌값을 650으로 하는 게 750으로 하는 게 아니라 650kV로 낮출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낮아지면 비용이 절감이 되는데, 얘를 낮추려면 이 변압기에 가해지는 이상전압의 크기를 낮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낮게 해주는 거에는 피레기의 전격 전압을 낮게 해서 제한 전압을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개통의 뭐 이 변압기의 개통 접지 저항을 낮게 해가지고 이상 전압의 크기 자체를 뭐 이렇게 낮추는 이런 방법을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어떤 관계, 이러한 협조를 절연 협조라고 합니다. 절연 협조라는 것은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상전압, 그 다음에 기기의 절연 강도, 자, 그 다음에 피레기의 제한 전압, (1, 2, 3) 이 3인자를요 합리적, 경제적으로 설계한 것이다. 이게 개통의 절연 협조라는 겁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통을 운영하면서 이상전압으로 인해서 뭐 절연이 파괴가 된다든지 해서 개통의 설비가 정지가 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유지한다라는 거고요. 이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합리적, 경제적으로 설계한다라는 건 뭐냐면 기기의 절연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낮추더라도 절연 파괴가 일어나지 않게끔 개통을 설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절연 협조의 개념이다. 자, 이 절연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요, 각각의 어떤 그 개통에 있는 뭐 TR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뭐 발전기라든지 뭐 케이블이라든지 뭐 애자라든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절연 강도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절연 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 방법이 절연 계급이라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일단은 그냥 넘어가시고 이 부분은 해당 강좌를 다 들으셔야 돼요. 뭐 이상 전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개통의 접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아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절연 협조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도달을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해서 너무 여기 매달리지 마세요.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을 다 보셔야지만 이해가 가지. 단편적으로 뭐 이상전압 하나만 공부해서 그 다음에 뭐 피레기에 대한 어떤 뭐 제한전압에 대한 부분만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접지만 공부한다든지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를 다 공부를 해야지만, 전체를 다 수강을 뭐 강의를 좀 들으셔야지만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절연 계급이 그러한 용도로 쓰인다라는 거를 방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절연 계급에 대응을 해서 절연 강도를 지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정해져 있다. 아까 제가 140호 A라는 것은 750kV라는 빌값이 정해져 있고 140호인 또 B라는 등급이 있는데 얘는 저감 절연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650kV에 견딜 수 있는 이런 빌값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절연 계급을 가지고 기존 충격 절연 강도를 정하고 있는데 이 값을 정할 때에 어떤 공식으로, 수식으로 정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식이 먹히지 않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빌값을 설명할 때 상세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절연 계급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이해 가셨죠? 자,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꼭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기준 충격 절연 강도 빌값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절연 계급에 의해서 이제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자, 정해져 있는 값인데 이 기준 충격 절연 강도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냐.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용 전압 등급별로 피레기의 제한 전압보다 높은 충격파 전압을 기준 충격 절연 강도로 정하여 변압기와 기기의 절연 강도 결정에 이용한다. 자, 여기 보시면 사용 전압 등급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요건 잠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뭐 154kV 계통이라든지 154. 그 다음에 이거보다 높은 뭐 345,
60kV 계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765kV 계통이 있죠. 이게 이제 송전이거든요. 송전이 세 가지 전압의 단계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배전선로로 넘어오면 옛날엔 배전선로의 전압이 뭐 3.3, 6.6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22,900kV급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사용 전압 등급이 있으면 얘를 가지고 절연 계급을 설정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 값을 전부 다 1.1로 나눠요. 자, 그러면 얘는 140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0호가 나옵니다. 이렇게. 절연 계급이 20호가 나와요. 이렇게 선정하는데, 요 값이 선정이 되면 요 값에 따라서 기준 충격 절연 강도 빌 값이 정해집니다. 빌. 그래서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빌 값이 750kV 값이 되고요. 얘는요, 요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기기가 유입, 절연유를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변압기를 예를 들면 유입 TR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5 곱하기 절연 계급을 2라고 하고 플러스 50으로 하게 되면 140호 같은 경우에는 750이 나오고요. 여기에 20호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150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유입 변압기는 일반적으로 요 수식을 좀 많이 적용하는데 이게 딱 들어맞진 않아요. 요거로 계산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뒤에서 이제 표를 가지고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건식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전압 계급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건식은 유입보다 항상 서지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같은 절연 계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전압이 좀 작아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는 게 뭐 상용 주파 뒤에 나오는데 주파 내전압에다 곱하기 루트 2에다가 곱하기 1.25 해서 이 값이 95kV라는 계산값으로 떨어져요. 그 22,900에서는. 그래서 절연 계급 20호라는 게 229에서는 뭐 이제 유입일 경우에는 150이나 요거보다 한 단계 낮은 125 kV급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건식일 경우에는 뭐 95kV나 아니면 조금 더 강도가 높은 게 필요할 땐 125kV급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자, 이렇게 전압 등급별로 계산을 통해서 혹은 어떠한 뭐 실험치를 통해서 정해져 있는 빌값이 있고요. 이 빌값을 적용해서 변압기의 절연 강도를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빌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통상적으로 빌이라 하면 표준 임펄스, 뇌 임펄스에 대해서 90%는 견디고 10%는 막지 못하고 절연이 파괴되는 실패할 확률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값을 이야기한다. 자, 그런데 이 표준 뇌 임펄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표준 뇌 임펄스에 대한 부분 이렇게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라는 값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1.2라는 게 요게 파도장의 개념이에요. 파도장. 그 다음에 50 마이크로세크라는 건 뭐냐면 파미장의 개념이다. 자, 요건 뒤에 이제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전압에 견딘다. 예를 들어서 750kV라는 전압에 견딘다. 이건 뭐냐면 빌 값이 140호A라는 등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140호A라는 절연 계급을 갖고 있으면 750kV라는 전압이 가해졌을 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전압에 여기는 크기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전압이 가지고 있는 파형도 반드시 표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연 상태에서 가해지는 이 뇌서지는요, 이 임펄스의 어떤 그 파형 자체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표준파 하나를 정해가지고 절연 강도를 이야기할 때는 그런 어떤 그 파형이 정형화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뇌격을 아무거나 갖다 대더라도 어떠한 파형이 가해지더라도 750kV 견디는 게 아니라 이러한 파형이 들어왔을 때 표준파를 가했을 때 견딜 수 있는 능력이 750kV라는 어떤 그런 그 성능을 좀 보증해 줘야 되는 그런 값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이라는 것은 반드시 표준 뇌임펄스를 가했을 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얼마까지? 140호A일 경우에는 750kV까지 견딜 수가 있다. B일 경우에는 이러한 파형이 들어왔을 때 650kV까지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표준 파형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뒤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림 암기를 해두시고요. 제가 뭐 이것까지 여기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좀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형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게 파도장이다. 파도장이라는 것은 전압의 경우에는 90%와 30%, 이 임펄스 파형의 크게 90%와 30%를
맺는 연결하는 직선을 내리 그으면 얘가 시간의 축을 통과하게 되거든요. 이 지점을 약속된 0점이라고 해서 규약 0점이라고 하고 이 규약 0점하고 그 다음에 최고치를 지나는 수평선에다가 이 직선이 만나는 이 지점까지 이 시간, 요걸 파두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파형이 임펄스 파형이 쭉 올라갔다가 쭉 시간 지나면 감소가 되는데 이 감소가 되는 지점 50%가 되는 이 지점까지 시간 규약 0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파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파 두 장이 1.2 마이크로세크, 그다음에 파미장이 50 마이크로세크의 이러한 파형을 가했을 때 140호A는 750kV까지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빌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자, 일반적으로 유입변압기에는요, 요 공식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많이 계산하는데 얘는요,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154, 345, 765에는 요 값이 딱 들어맞아요. 맞는데 그거보다 이제 아래 등급에 있는 건 이 수식으로 딱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요 수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수식이 아니고 어떤 빌값이 요거하고 좀 다른 값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표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전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건 기기 최고 전압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공칭 전압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표준 전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그 전압의 등급을 나타낼 때 표준 전압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표준 전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기기의 최고 전압입니다. 이건 뭐냐면 154kV 계통이라고 하면 요게 이제 공칭 전압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로를 운영하다 보면 사고가 아닌 상태에서 전압이 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페란티 현상이라든지 뭐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이라든지 이런 뭐 사고 상태가 아니지만은 이때 계통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전압을 최고 전압이라고 하고 154 계통에서는 이 최고 전압이 170kV라는 값으로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5 계통에서는 이제 360으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칭 전압, 그 다음에 최고 전압,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는 기준 전압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절연 계급입니다. 얘를 공칭 전압을 1.1로 나눠주면 140호로 나오는데 140kV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요게 기준 전압이에요. 세 가지로 나타내는데 여기는 기기의 최고 전압이라고 했으니까 그 값으로 표현한 거고요. 170이라는 것은 154kV 계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때는요, 아까 나온 5 곱하기 절연 계급 플러스 50이라는 값을 대입하게 되면 얘가 750kV라는 빌값이 이렇게 나와요. 계산은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4kV 계통이라는 것은 최고 전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22,900kV 계통의 전압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2kV 계통이라고 보셔야 돼요. 요 22kV 계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비접지 계통에서 사용하는 전압이고 우리나라는 현재 안 씁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접지 계통을 써서 22,900kV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요. 여기 보신 것처럼 절연 계급이 20A, 그 다음에 20B가 나와 있죠. 아까 140호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수식 5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50이라는 요 공식에 넣게 되면 얘가 150이 나와요. 그래서 150이라는 절연 계급이 나오는 거고 B는 이제 저감 절연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한 단계 낮은 125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들이 좀 안 맞아 떨어져요.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좀 암기를 해 두시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빌값을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값들을 절연 계급에 맞춰서 빌값을 정해놨다. 자, 여기 이제 IC 규격이고 여기는 뭐 이제 JC 규격인데 뭐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외워서 답안지에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유입변압기일 경우에 이 공식을 쓰게 되는데, 이제 건식일 경우에는 절연 강도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뒤에서 보여드린 공식을 가지고 계산해 드릴 건데, 그 공식 안에 들어가 있는 상용주파 내전압이라는 게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22,900에서는 얘가 이제 50의 값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이어서 바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용주파 내전압이라고 나와 있죠. 아까 그 표에서 상용주파 내전압이라는 값이 있었죠. 22,900kV 계통에서는 50이라는 값을 쓰게 되거든요. 50 곱하기 루트 2. 이 루트 2는 시료값 대비 피크값에 대한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루트 2를 곱해가지고 시료값에다 이제 피크값으로 환산해 준 거고 1.25는 여유를 뒀다라고 보시면 돼요. 25%.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22,900kV 계통에서는요, 걔가 95가 나와요. 건식일 경우에는. 아까보다 150kV보다는 그 값보다는 낮은 값이 되는 거죠. 왜? 건식은 약하니까. 자, 그런데 요거 가지고 좀 불안하다고 하면 요거보다 한 단계 높은 125kV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 1, 리스트 2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된다. 자, 아까 그 수식이 여기 있는 요 수식을 가지고 예능 계산으로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그 기술 기준에 요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적용하면 되는데 이 밑에 이 최고 허용 전압을 가지고 계산하면 이 값들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수식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요. 답안지를 쓰실 때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건식 변압기의 계산 예라고 하면 하나 예이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항목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답안지에다가 뭐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제 그거를 압축해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상당히 이제 보기가 좋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빌값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절연 협조가 되는가를 이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154kV 계통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154kV 계통이라는 게 절연 협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외부에서 이제 송전선로 혹은 배전선을 타고서 뭐 송전선로라고 볼까요? 송전선로를 통해서 이제 이 전력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송전선로는 가공이기 때문에 선로의 애자로 절연이 돼 있겠죠. 이게 이제 절연체에 얘가 가지고 있는 절연 강도가 860kV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외곽에 있기 때문에 이상 전압이 크기가 가장 커요. 그다음에 안쪽으로 한 단계 들어오면 차단기라든지 뭐 단록이라든지 뭐 CT 쪽에 이제 지지 애자가 있는데 얘는 한 번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상 전압이 들어오더라도 얘보다는 좀 낮은 값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표준 빌값인 750kV를 적용했습니다. 표준 빌값. 그래서 얘는 140호 A를 적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안쪽으로 한 번 더 들어오니까 이상 전압이 타고 들어오면서 한 번 저감이 되겠죠. 그래서 변압기의 절연체의 절연 강도 빌값은 요거보다 한 단계 낮은 140호 B로 적용을 한 거예요. 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더라도 내격을 맞았을 때 이제 문제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피레기가 변압기 앞쪽에 설치가 되는데 이 피레기에 의해서 전압을 낮춰줘야 됩니다. 피레기 역할이 뭐예요? 이상 전압을 억제해 주는 거 아닙니까? 460kV로 낮춰준 거예요. 이게 피레기의 제한 전압입니다. 얘가 낮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절연 레벨을 경감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절연 협조의 하나의 사례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건 뭐냐면 피레기의 제한 전압에 얘를 얼마로 낮춰줄 것인가. 이 부분은 피레기 파트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이제 여기서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절연 협조 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그 분량이 작은 양은 아니거든요. 기술사 시험지에 옮겨 적게 되면 한 3페이지에서 2페이지 반에서 한 3페이지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한 페이지나 한 페이지 반으로 압축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을 다 넣어놨는데 답안지를 쓰실 때는 얘를 조금 더 압축하셔야 돼요. 강의 자료하고 그 다음에 기술사 답안하고 틀린 겁니다. 기술사 강의 자료를 기술사 답안, 모범 답안의 형태로 강의하게 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강의를 드리는 것은 필요한 답안지의 그 내용보다는 조금 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갔다라고 하면요.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압축을 시키시고 답안지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중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유형에 딱 들어맞는 어떤 그 보기 좋은 그 구성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1교시 5번 문제 해설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